이용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은 아이들을 판에다가 놔줬고요. 이제 한번 합식을 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다육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리톱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리톱스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느 환경에 키워야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리톱스는 살아있는 돌로 알려진 다육식물인데요. 리톱스는 두껍고 살이 많은 잎에 물을 저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통한 잎 안에 물을 저장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가뭄에 강하고 건조한 환경에 키우기 적합한데요. 리톱스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자연 서식지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따뜻하고 건조하고 이제 햇빛이 잘 비치고, 그리고 남쪽을 향한 창 아니면 성장 조명 아래, 그리고 낮에는 21에서 29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밤에는 약간 선선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리톱스를 심을 때는 다육이 흙을 사용해 심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배수가 잘 되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야지 뿌리가 안 썩는다고 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너무 자주 주시는 것을 피하고 바닥에 물이 빠질 때까지 한 번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리톱스를 모든 심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심으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꼬지한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이번 여름에 너무 날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비도 많이 내리고 습해서 아이들이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죽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꼬지에서 모아놨어요. 이쪽 한쪽으로 보시면은 리톱스가 있어요. 제가 작을 때부터 이제 이꼬지에서 이렇게 심어서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는 탑레드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를 제가 합식하고 모듬해서 심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리톱스를 합식하거나 모듬하실 때는 같은 종류의 아이들끼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꽃 피는 시기라든지 물 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식을 하실 때는 이제 같은 종류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다른 종류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들은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제 좀 이쁜 화분에 옮겨서 심고 싶어서 이제 한번 옮겨서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아이들을 뽑아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으실 때도 조심조심 뽑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리를 이렇게 다 잡았어요. 이렇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뽑으실 때는 다치지 않게, 리톱스가 다치지 않게 살살살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은 아이들을 판에다가 놔줬고요. 이제 한번 합식을 하러 가보실까요? 저는 이 둥근 화분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간에다가 이렇게 모듬으로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깔망을 구멍 크기에 맞춰서 먼저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굵은 마사를 밑에다 너무 많이 안 까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깔망이 덮일 정도로만, 이렇게 배수 목적이기 때문에 깔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육이, 여기 보시면 다육이 전용 흙이에요. 질석, 펄라이트, 이제 훈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상토도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를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토가 조금 더 들어가 있긴 해요. 요 아이는 지금 이제 리톱스를 심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뽑아놓은 아이들을 심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으실 때는 뿌리 정리를 살짝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요 아이가 제가 저쪽에 옮겨 심은 지 좀 돼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랐네요.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서 흙을 넣어 주시면서 심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흙을 미리 채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흙을 미리 채워 주신 후에 숟가락 뒤쪽을 이용해서 뿌리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더 쉽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리톱스는 다른 식물하고 달리 탈피를 거치면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탈피를 시작한 건데, 이제 탈피가 시작됐을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얘는 탈피가 시작됐을 때 물을 주면 녹아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톱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중간이 벌어지거나 조금 탈피가 시작된 것 같으실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좀 정리를 해주고, 조금 이제 리톱스들이 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붙이지 않고 살짝씩 떨어뜨려서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리톱스 분갈이를 하실 때는 이제 장마가 끝난 직후가 좋고, 이제 꽃이 피었을 때는, 이제 리톱스에 꽃이 피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리톱스는 1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고요. 비료를 소량만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셔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은 사막에서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은 너무 과한 영양분은 다육 리톱스 자체한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흙을 조금 더 채워 주신 후에 위에는 이제 소린 마사토로 덮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리톱스는 이제 번식 방법이 다른 다육이들하고는 좀 달라요. 씨앗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이제 다른 다육이들은 잎이나 줄기를 이용해서 이제 잎꽂이가 가능한데, 리톱스는 이제 좀 다른 다육이들하고 다르게 탈피를 하면서 개수를 늘리거나 씨앗을 채종해서 파종을 하는 방법으로 번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된다면,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이제 파종을 해서 키우는, 번식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나중에 된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소림마사를 위에 덮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요 아이들은 탈피 후에는 이제
뿌리를 새뿌리하고 이제 얼굴이 안쪽이 탈피를 하고 나서 얼굴 안쪽에 있는 새 얼굴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뿌리 정리를 하고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탈피를 한 후에는. 이렇게 해서 뿌린 마사까지 올려줬고요. 자, 이렇게 심어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탐레드가 개수가 많았으면 조금 더 옆쪽에 여기나 좀 더 심고 싶었는데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선은 이렇게 심어졌어요. 어차피 탈피를 하고 나면은 얼굴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이제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투명 이름표에다가 한번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레트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분갈이한 날짜를 같이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꽂아뒀고요. 한번 기간을 두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같이. 이렇게. 이제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물을 주게 되면 위에 색 부분이 변하면서 물컹해져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장마 끝난 직후에 해주는 것이 좋고 꽃이 피었을 때는 분갈이를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혹시 한번 분갈이를 하실 때 이제 너무 흙을 가는 게 너무 힘드시면 그 원래 기존의 흙에 소량의 상토만 넣어서 분갈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탈피를 한 후에는 리톱스를 보게 되면 겉잎이 쭈글쭈글 해져 있으니까 그 쭈글쭈글해진 아이하고 이제 겉에 마른 뿌리를 정리를 하고 나서 심어줘야지 리톱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탈피를 시작했을 때는 물을 주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고, 이제 만약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성장 조명 아래에다가 놔주시는 게 좋고, 낮에는 21도에서 29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는 약간 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리톱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한 정보 되셨을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